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을 하셔야 아파트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시 터진 초대형 사건, IMF 위안기보다 무서운 공포, 오늘 건설사 보고서의 미분양, 입주율, 물량 폭탄 등으로 인한 위험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IMF는 최근 미국의 긴축 정책으로 인한 발작으로 금융불안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집값이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매수자가 사라지자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고 호가가 급락하는 중입니다. 송파, 노원, 동탄2, 송도, 세종, 청주, 여기는 최근 무리한 갭 투자가 활발한 곳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9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오늘 한시 터진 초대형 사건, IMF 외환위기보다 무서운 공포. 지금 낭떠러지에서 집값이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온몸으로 막고 있는 사람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가 지금 너무 빨리 빠져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온몸으로 막고 있어요. 집값 하락폭 축소하다가 다시 폭락 중,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이 표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인지. 자, 22년 1월달 대략 작년 1월달 정도 해서 1차 폭락. 1차 폭락 시작해갖고 지역별로 차등은 있지만 막 무자비하게 떨어졌죠. 그 이후로 1년이 딱 지났어요. 23년 올해 1월달. 하락폭이 계속 이렇게 추락만 하더니 처음으로 축소. 1월달부터 이제 하락폭이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하고 급락에 따른 이게 실거주자 매수자들이 늘어나면서 하락폭이 축소된 거지 상승한 게 아니에요, 아직은. 자, 일부 실거래는 상승으로 돌아선 것도 있었어요. 바로 2월달입니다. 2월달. 저번 달.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거 들어보셨죠? 물론 예전 거래량에 비한다면 세 발이 피지만 그래도 한 서너 배 늘어났어요. 그래서 많이 빠진 곳 일부는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2월달. 또 2월달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얻은 매도자들이 일부 호가를 올려놨어요. 호가가 상승하자 매수자가 뚝 끊겨버렸어요. 매수자는 제일 싼 가격을 기억합니다. 그 가격 밑으로 사겠다. 그 싼 가격도 아니고 그 싼 가격의 밑으로 사겠다고 거기에 받쳐놓고 아니면 말고 이래버려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간색 박스. 지금 3월달 현황. 거래가 좀씩 다시 줄고 있어요. 호가가 하락하고 매수한 사람들 신저가, 그러니까 새로운 저가를 찍고 가는 중입니다. 지금 모습이에요. 2차 폭락 이렇게 되면 아마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부터 이제 다시 또 하락이 확대되면서 신저가 단지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폭락이라기보다는 계속 이제 보합 아래, 그러니까 하락 상황에서 장기간 횡보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내년에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올 여름은 지켜보자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금 갭 투자는 위험한데 본인이 그냥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있어요. 보세요. 2천만 원의 아파트를 사요. 송도, 동탄, 세종 갭 투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 전세 끼고 투자하는 지역, 추근에 많이 늘어난 지역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서울은 송파 가락동, 노원 상계동 많이 빠진 곳들이죠. 그리고 강동, 강남, 이 순서대로 갭 투자가 많았고, 경기도는 많이 빠진 동탄2, 평택, 송도, 남양주, 다산 순으로 많이 갭 투자를 합니다. 지방은 세종, 청주, 복대동, 대구, 여기도 역시 많이 빠진 곳들이죠. 공통점은 지금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 해가지고 작은 돈으로 그냥 잡아버리는 거죠. 자, 갭투 과정을 한번 봤더니 먼저 세 군데 볼게요. 서울 고덕그라시움, 자, 25평짜리 9.3억이 매매가는 9.3억, 전세가는 6억. 자, 3억, 이게 진짜 비쌌던 것이 이렇게 많이 빠진 거잖아요. 거의 6억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3억 가지고 이거를 잡는 거죠. 다음에 뭐 20억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겠죠. 뭐 17, 8억이나. 자, 송도 더샵 센트럴 역시 25평 4.6억인데 전세가가 4.3억, 갭 차이 2, 3천이면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 송도에 지금 2, 3천이면 잡을 수 있는 곳들이 꽤 보입니다.
집값도 많이 빠졌겠다. 그러니까 잡는 거죠. 세 번째, 세종 가재울 4단지 약 27평 4.1억인데 3.5억. 자, 전세 끼고 6천이면 세종 잡을 수가 있어요. 동탄도 전세 끼고 5천 정도면 잡을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집값이 많이 빠졌으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갭 투자의 문제점, 오늘 중요한 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잘 들으세요. 장기가 하락할 수도 있다. 이전에 두 차례 5년 이상 하락했잖아요. 두 차례가 언제냐? 예전에 91년부터 1기 신도시가 들어서고 IMF까지 터졌던 그 7년 동안의 하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2007년부터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2013년까지 약 7년. 경기도 같은 경우, 인천 같은 경우는 10년 하락. 바로 5년 이상 하락을 맞이하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잡았다가는. 안 올라가니까. 두 번째, 추가 하락의 위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바닥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확률이 높아요. 더 떨어질 확률이. 매매 전세가 같이 하락하게 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전세 끼고 잡을 경우는 돈 모자라면 경매당한단 말이에요. 자, 회복 불능의 위험도 있어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 바닥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지금 시기상조라서 상당 기간 동안에 회복은커녕 계속 거기서 맴돌고 괜히 타이밍이나 놓치고. 자, 이제 1시에 터진 초대형 사건 건설위기 보고서, 아파트 입주율 역대 최저인데 빨간불 켜진 건설사. 먼저 건설위기는 집값 폭락 때문에 일어난 건데 입주율, 건설사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입주율이에요. 전국 입주율 63%. 2017년 이후에 최저입니다. 미입주 40%. 기존 집이 안 팔려가지고 지금 입주 안 한 곳들이 무려 40%예요. 건설사는 진짜 입주가 안 되게 되면 잘못하면 자금 경색에 빠져서 제일 두려워한다니까요. 또 그렇다고 입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왜? 내 집이 안 팔리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문제점. 입주 낮아 잔금 지연, 건설 자금 경색. 미분양은 이미 알다시피 심각하죠. 전국 미분양이 8만 가구로 다시 육박, 15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원희룡 장관도 10만까지는 충분히 넘어갈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자, 분양 돌파구, 분양가를 인하하던가 할인 분양을 하던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미분양은 급증할 겁니다. 문제, 하락 흐름이 장기화되면 건설사가 부도난다는 거예요. 건설사가 부도나면 은행권이 부도나겠죠. 공급 폭탄도 문제입니다. 자, 지금 공급 폭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왜? 바로 150만 채에 달하는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본청 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려 정부가 윤석열 정부도 276만 호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걸 쏟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매수 부족, 다주택 법인 이미 많이 물려 있어요. 다주택 법인자들이. 더 잡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그렇다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이 능력이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비싸기 때문에. 능력 부족. 결국 문제점 91년에서 97년, 2007년에서 2013년처럼 장기 하락의 위험성이 노출된다. 자, 이제 IMF가 경고한 거, 금리 인상으로 인한 발작, 이걸 긴축이라고 하죠. 긴축정책. 그래서 긴축 발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경제위기나 금융위기,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전 세계부터 바로 코로나로 빚잔치 한 게 가장 큰 문제였죠. 자산경제, 이게 바로 이 자산경제가 거품이 워낙 많이 끼고 이게 붕괴된다는 문제고, 긴축 발작, 너무나 금리를 빠르게 올려버리니까 발작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일어날 확률이 커요. 실제로 지금 은행권이 막 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부채가 무려 28조 달러고, 금융부실, 본인들은 뭐 다 막아주겠다고 돈 다 주겠다고 하는데 무슨 뭐 다 줘요. 그 돈이 얼만데. 그렇게 되면 미국은 달러가 휴지 조각이 돼서 망하기도 해요. 어떻게 다 주겠어요. 이제 안정을 시키기 위한 제스처죠. 금융부실 심각, 물가하고 경제 딜레마도 있어요. 자, 금리를 인상하자니 경제가 망가지고, 다른 나라 세계 경제 위기가 터지고, 물가를 잡자니, 자, 그 다음에 물가를 방치하자니 계속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폭동이라고 했어요. 폭동.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왜? 기축국가니까. 세 번째, 중국. 미중 패권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커요. 미국은 과거에 러시아 무너뜨렸습니다.
일본이 올라가니까 싹을 잘라버렸어요. 91년도에. 이번에는 중국이 올라오고 오만 방지하니까 틀림없이 미국은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자, 부동산발 경제 침체. 더군다나 중국은 부동산발 경제 침체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국경 문제도 심각하고 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설이 지금 아주 크잖아요. 유럽 금융부실이 심각. 이번에 유럽 스위스에서 터졌지만 영국, 프랑스 적자가 이 모양 이 꼴이고 금융은 더 불안합니다. 일본 부채가 2,000조 엔. 솔직히 일본이란 나라는 빚 빼면 남는 거 없는 나라예요. GDP 대비 400%. 국가부도 내수로 지금 버티고 있죠. 자, 우리나라 가계부채 1,800조. 가계부채 산업 붕괴, 이 바로 양면성이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무역도 적자가 심각하고 반도체 지금 심각합니다. 세계 경제 위기에 우리나라가 또 취약하다는 면도 있어요. 자,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 자, 최선의 부동산 전략을 항목별로 한번 보자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요? 먼저 주택수, 무주택자. 자, 삼기나 서울이나 기타 유망지역. 여기를 다 넣으라는 게 아니라 이곳에 골라서 유망지역 중심으로만 청약을 넣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폭락장이니까 금매가 이 청약보다 낮습니다. 두 번째, 1주택자. 못난이는 빨리빨리 매도하세요. 지금 매도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그리고 폭락장 바닥에서 갈아타기 하세요. 또는 분양으로 갈아타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다주택자. 자, 여러 개 괜히 좋지 않은 거 끌고 가지 말고 던져버리고 똘똘한 주택을 차라리 여러 개 끌고 가서 임대주택 사업을 내는 것도 방법. 하락장에 추가 매입하시라고요. 괜히 안 좋은 것들 막 세금 아깝다고 끌고 가지 말고. 유형별. 청약하는 사람들은 무주택, 1주택, 유망지역, 분양, 분양권, 미분양. 꼭 유망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아무거나 잡았다는 망합니다. 두 번째, 갭투자. 폭락장, 상급지 폭락아파트 전세를 활용하는 거. 지금은 빨라요. 빠르다고 했죠. 바닥을 쳤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도 늦지 않아요. 좀 올라가면 어때요? 자, 그때 바닥을 쳤을 때 안전하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실거주, 폭락장, 폭락아파트, 대출 포함해서 실거주. 뭐 할 수도 있겠죠. 웬만하면 대출을 끼는 게 좋습니다. 실거주도. 그래야 많이 뛰죠. 지역별로 강남, 서울, 바로 이게 폭락장 투자 1순위겠죠. 여기가 상급지의 왕이야. 다만 지금은 빨라. 지금은 강남, 서울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똘똘한 금매 중심으로 매수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수도권. 자, 경기 중심부. 그 다음에 경기 외곽, 인천 순으로 좋은 것에서 나쁜 곳 순으로 가야겠죠. 광역시, 지방. 자, 광역시도 중심지가 많이 빠졌을 때 주변, 기타 이런 식으로 잡으면 돼요. 타이밍? 대충 1에서 5년 몇 년 빠진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부터 5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지방도 그렇고. 각종 지표 한 10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꼭 봐야 돼요. 자, 타이밍 판단, 하락 비율 얼마나 떨어졌느냐, 해외 집값이 분위기가 지금 어떻냐, 각종 지표가 어떻냐, 주간 지표, 뭐 거래량 이런 거. 방법, 폭락장에는 무조건 갈아타라. 그리고 2주택, 일시적 2주택이든 2주택이든 은행에 저금하는 것보다는 잡아야 돼요. 뭔가는. 그리고 분양을 받든 분양권이든 미분양이든 꼭 하나 잡고 자녀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자, 이제 한국 집값 부동산 거품 하락률 세계 1위 여기 나와요. 홍콩은 도시국가잖아요. 지금 홍콩 많이 빠진 상태인데, 자, 서울이 지금 거품 1위입니다. 어떻게 된 게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조그마한 나라 7위. 지금 오히려 런던, 파리 이런 데보다 훨씬 비싸죠. 두 번째, 이게 우리나라보다 비싼 게 홍콩, 베이징, 상하이. 솔직히 여기는 공산국가라 빼야 돼, X. 그리고 여기가 요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가격을 믿을 수도 없어요. 자, 서울이 1등입니다, 단연. 역시 파리, 도쿄, 런던, 뉴욕, 샌프란시스코가 압도적으로 제끼고 거품이 심해요. 자, 22년 12월이기 때문에 얼마 바로 직전이에요. 자, 우리나라 집값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지금 거품이 심해. 한국 집값 그러다 보니까 하락률 세계 1위. 여기 제일 밑에가 하락률이 제일 커요. 12.4. 실질적으로는 한 30% 떨어졌죠. 자, 그리고 서울 보세요. 서울 하락률 35%. 어마어마하네요. 자, 이제 한미 근원 물가. 가장 중요한 게 근원 물가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거 근원 물가 봤더니 근원 서비스, 근원 상품별로 봤는데 지금 여기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이게 쭉 올라가다가 확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팍팍 안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크게 맴돌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도 보자고요. 미국 근원 물가 이거. 자, 주황색.
자, 좀 빠지는 듯 하다가 여기서 또 멈칫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물가가 상당히 지속될 것임을 알 수 있고, 서울 보세요. 서울의 중심지가 용산이죠. 용산하고 서초 뭐 이렇게.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얘들이 좀 덜 빠졌네요. 11.6, 13.6. 왜? 서로 중심이라고 보니까. 그런데 멀수록 집값이 많이 빠졌어요. 자, 강서 17.8, 금천 18.4, 은평 16.3. 자, 도봉, 노원은 더 빠졌네요. 20%. 강동 19.1. 어떻습니까? 이 중심지에서 서울도 외곽으로 갈수록 안 좋다. 특히 외곽인데 가격이 비싸다? 그건 망조든 거죠. 오른쪽 최근 3개월 갭투자 상위권 지역, 경기 화성시, 세종시, 평택시, 연수구, 남양주시, 송파, 노원, 강동, 강남, 성북, 연수구, 송도동, 청주, 흥덕구, 복대동, 송파구, 가락동, 노원구, 상계동, 남양주시, 다산동. 여기가 지금 많이 빠졌다 보니까 갭투자를 활발하게 하는데 조심하시라고요. 자, 이제 아파트, 비아파트 거래량 추이. 아파트는 오히려 이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다세대 연립,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거래량이 확 줄어버렸어요. 왜? 이번에 깡통 전세, 빌라왕 이런 문제로. 자, 아파트 입주일 추이 진짜로 별로죠. 70, 50, 60, 60, 60 이러니까 입주율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건설사가 부도나게 생겼어요, 지금. 그 다음에 내 재산은 상위 몇 퍼센트냐? 0.1%는 70억대, 0.5%다 자 30에서 50억대, 그리고 1%다 한 30억대, 내가 5% 안에 들어간다 18억대, 10% 안에 들어간다 한 12억대, 그 다음에 20% 자 8억 정도만 있으면 20%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30% 안에 6억 정도면 들어갑니다. 자 40%, 4억이면 40, 평균 3억이면 3억대면 나는 평균입니다. 자,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금융이 파란색이고 금융위가 회색인데, 회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부동산 비중이 전체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자, 그리고 주택 누적연금, 주택연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상가 분양받아서 그거 받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주택연금이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집값 추락하는 모습이 지금 아파트 날개 이씨 추락하네요. 집값 하락폭이 줄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추격 매수를 하지 않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다시 집값이 추락하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